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자, 용어 정리를 했어요. 그 용어에 의해서 하나씩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정리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정했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선 뭐부터?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겠죠? 그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인데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느냐. 자, 이 지정권자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자 보니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나와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볼까요? 그러면 20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렇게 나오죠?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라는 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쟁송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광역계획권 지정입니다. 자, 지정권자 체크하셔야 돼. 거기에 자 많이 출제했었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면 자,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거기를 체크해 주세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보세요. 여기처럼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자, 여기 우리 특별시, 인천광역시, 도 여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자를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지역이 이렇게 시도에 걸친대. 그럴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라고요? 시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해라. 시도에 걸칠 때.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시도, 큰 시죠?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거란 이야기야.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보다 높은 사람 누구? 국장이 지정해라.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 그래서 이하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라요.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자, 여기는 경기도에는 많은 시군이 있죠.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까요? 같은 도 안에서 지정한다는 얘기. 같은 도 안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도지사가 지정해줘라.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도입니다. 자, 도 안에 시군이 이렇게 있어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라는 것 알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도지사가 지정해야 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과 도지사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 네? 이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우리 서울시를 들어볼까요? 자, 서울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을까? 자, 여기가 서울시 관할구역이에요. 근데 서울시 관할구역에 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를 딱 묶어가지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은. 제가 광역이라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 안에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지만 서울시는 어때요? 서울시가 이게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이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그리고 특자, 세종시장이나 특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할구역에다는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여기 있는 경기도 구리시가 있다고 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지정해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서울특별시하고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네, 국장이 지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이런 특별시 광역시장은 이게 관할구역이니까 여기서는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국장과 도지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요게 먼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틀리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 나와 있고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할까? 뭐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할까? 국장은, 도지사는 뭐 때문에요? 서로 이제 더불어 잘 살자. 2 이상의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구군, 읍면은 관할을 단위로 한다. 자,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서로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보시고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시하면 나머지들은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러니까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장관이 광역계획권 변경해 주세요라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군수도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들이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은 지정권자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지정 대상 지역 보니까 밑에 1원칙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갔다. 그래서 광역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관할구역 단위로 전부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데 뒤로 넘겨보세요. 예, 예외 그랬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자, 여기를 아까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해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여기 일부를 대상으로 해. 자,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송파구. 이게 송파구야. 송파구고 여기 있는 경기도 성남시하고 하남시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를 쪼개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구단위, 구단위.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는 군도 있고 군에는 읍도 있고 면도 있죠. 면단위, 읍단위 이 단위로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구군, 읍면은 관할을 단위로 해라.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야 이거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쪼개지 말고 구군, 읍면은 관할을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외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요. 지정권자는 높은 놈, 요청은 안 되는 놈이 지정권자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자 여기는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들이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국장이 여기 지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수도권 해가지고요. 여기 수도권이잖아요. 여기 실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여기가 지금 수도권이 광역계획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역수도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국장이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 자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당사자 여기 있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지정의 대상 지역 관할에 있는 장들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그거 관련되어 있는 장관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관계된 지자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도의사는, 국장은 관계된 지자체, 여기 의견 듣고요. 그냥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지정할 때는 항상 심의를 거쳐,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역 지정됐다라고 통보해주고, 그래서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하더라. 자, 거기 3번 지정 절차.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의 수교를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니까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중앙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항상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져야 돼요. 국장은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당해 지역에 있는 도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정했으면 지정됐다라고 통보하고, 그래서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자, 그렇게 광역계획권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광역계획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하더라. 그런데 관할을 대상으로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더라.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지정한 거예요? 국장과 도지사가. 뭐 하려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지정한 거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자, 이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볼 거예요.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이 안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하고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틀려요. 지정권자인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지정권자인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인지. 자, 밑에 광역도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자, 거기에, 여기 보세요.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인데 수립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수립 단위를 20년 단위로 수립한다거나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그리고 또 여기를 앞으로 지들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장기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은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은 없다.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은 항상 뭐라고 나오세요? 그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없다란 말 기억나시죠? 쟁송 제기할 수 없더라.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자, 아까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요거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의사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정리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요거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이 광역도시계획에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수립권자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이거 먼저 보세요. 이거 보고 교과서 한번 정해 볼게요. 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자, 보세요. 올해 시험에도 이게 답이었어요. 여기 시험에 났는데 광역계획권이 이거 보고 교과서 보죠. 여기는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 서울시와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누가? 수립권자는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수립하라고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지정해 줬어요. 여기는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2개 이상 관할을 묶었으니까 혼자 단독 수립하면 안 되겠잖아요. 시도지사가
자, 여기는, 예, 국장이 이렇게 지정해 줬으면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돼. 그런데요. 근데 수립을 했으면, 자, 지금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상급기관인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광역도시 수립하라고. 그러면 수립을 했으면 이제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국장한테. 근데요, 국장한테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정해 줬으니까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시도지사가. 그러면 그때는 누가 수립해야 되냐면 국장이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가 3년 이내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해야 된다. 머스트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이해할 수 있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예외는 좀 정리. 자, 같은 도. 자,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겠어요? 여기는 이 안에 있는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두 개 이상이니까 같이 한 공동 수립이 원칙이잖아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있는 시장군수가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해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 이틀처럼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수립을 하면 몇 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냐면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는데 시장군수가 3년 이내에 광역도시내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수립해야 되냐면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하해한다. 캔이 아니라 머스트란 이야기예요. 머스트 하해한다. 하해한다. 자, 그러면 요 규정이 제일 잘 틀려. 이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에 수립한 수립권자. 요거를 잘 구분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숙제.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지정됐으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수립해야 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합니다. 자, 여기는 머스트예요. 해야 된다. 강행 규정. 시도지사 공동수립, 국장의 수립, 그리고 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원칙은 다 강행 규정이야. 근데 예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외란 말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원칙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스트예요. 근데 여기는 캔이야. 자, 보세요. 시도지사가 자, 이게 지정을 해줬거든.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당연히 국장한테 요청할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어떻게? 예, 시도지사,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하해한다가 아니라 요청이니까 부탁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틀이죠. 여기도 보세요. 아까 같은 도에 지정되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 요청을 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틀하고 똑같잖아요.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그때는 시장군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 필요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것은 자,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어요.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하면 시장군수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근데요. 시장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하네. 야, 우리 뭐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광역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들이 협의를 거쳐서 요청을 하면 도지사한테 깔끔하게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시장군수가 어떻게 협의해서 요청하면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하면 시장군수 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요청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규정을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지금 교과서가 약간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요 규정이 약간 지금 섞여가지고 여러분이 좀 여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 다시 한번 교과서 볼까요? 예, 광역계획권, 자, 22페이지. 자, 22페이지 맨 밑에 수립권자 나왔죠? 이제 이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요 경우죠? 국장이 지정한 경우잖아요. 요 경우죠? 자, 그때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예외. 예외인데 기억번은요. 기억번은 여기는 이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예요. 수립해야 되는 경우.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국장은 어떨 때 수립해야 된다고요? 어떨 때? 시도의사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였어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유는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시도의사가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사유다. 이렇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 가나 정했죠?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 그죠? 자, 그런데 니은번은 뭡니까? 니은번은 할 수 있는 경우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요거잖아요. 시도의사가 요청하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 필요 나왔죠? 그때는 시도의사와 국장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니은번은 요청 필요 나오면 같이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정권자, 수립권자가.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 여기 있네.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지정하면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예외 나왔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나왔죠? 자, 어떨 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시장군수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광은 3광이 최고예요. 3년 이내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오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정권자, 수립권자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한 거 다 한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죠.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나왔네. 어떤 경우? 시장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깔끔하게 도지사한테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니은번. 그 다음에 또 디귿번. 디귿번 요거네. 요거. 시장군수가 요청해요. 지들이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때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또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체크해 놓고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 주셔야 돼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여기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매번 나왔어요. 여기가 체크를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맨 위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 있죠. 그림 나와 있습니까? 맨 위에 그 그림 나와 있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고.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고 거기는 must, can 이란 말 나오죠? must는 해야 된다, can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 자, 그 정도만 1월 달에는 이 파트에서는 11월 달, 12월 달에는 정리를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 거기 밑에 있는 이제 거기 내용이라든지 오른쪽에 기준. 자, 기준을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쉬우니까.
밑에 나오는 기준 나왔죠. 자, 여러분 수립권자는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아까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 구분에 따라 이렇게 수립했잖아요. 근데 수립권자는 법이 정해놨어요. 뭐 이렇게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기준은 이 수립권자에게 이러이런 방향으로 수립하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항상 기준 나오면 이거 기억하세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이 수립권자하고요.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을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 나오면 앞으로는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오른쪽 25페이지 3번의 수립기준, 광역도시 수립기준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요. 국장이 수립한다는 말 나오죠? 거기만 체크. 그래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해줘라. 그래서 최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립권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그 절차는 1, 2월 달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절차는 안 할 거예요. 절차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하게 되면요. 뭐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그래요. 자,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정도만 체크.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 저건 체크. 그 다음에 이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아까 용어 정리할 때 광역도시계획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도시군 계획이 있었죠? 근데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자, 기본계획 어떻게 정리했어요? 기본계획이란 여기는 광역계획권이었지만 여기는 2개 이상의 이렇게 관할구역과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광역도시 했죠? 자,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관할구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6개를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죠? 관할구역에 대한 요거 정리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근데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종합계획이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시군은 당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저기 구리시도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다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 플랜을 이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당해작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뭐가 된다고요? 지침이 된다.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당의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 플랜이잖아요.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장기 플랜 계획인데 수립 단위는 없어요. 여기 아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단위 없다고 그랬죠? 기본계획도 수립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기들끼리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력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를 피고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행정 쟁송제기 불가 이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제기 불가, 구속적 계획은 쟁송제기 가능.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 나오죠?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밑에 2번 쟁송제기 여부 그랬죠. 구속력이 없으면 다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이나 소송 등의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 보시고 또 3번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으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군은 당해적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당의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뭔 내용에 맞게 수립해야겠어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겠죠? 하위계획, 그죠? 만약에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지 혼자 수립하는 것이고 광역은 둘 이상 같이 공동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항상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우리 계획에 적합성이 있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게 수립해야 되고 그 안에 광역계획권 내 시군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부딪히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여기 정도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나왔죠? 자, 보시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당일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 수립했잖아요. 수립권자, 그죠? 아까 구분해서 수립했었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당일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 당연히 서울시장이 해야죠.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수립해야죠.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는 제주도시가, 구리시는 구리시장이, 양평군에서 양평군수가.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는 6명만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에요.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 구상계획이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때로는 자기만 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라고요? 국장과 도지사는 아니다. only 6명이다. 그죠? 그래서 밑에 G 국장, 도지사, 구청장은 수립권자 아니다라는 말 나오죠? 6명만 수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잘 틀리는 게 요거예요. 요거. 올해도 시험에 여기 답이었고. 올해 광역도시계획도 시험에 나오고 기본계획도 나왔어요. 기본계획은 방금 전에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수립은 6명만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립할 때 그럼 당연히 어디서 수립해야겠어요? 당연히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장군수는 이들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런데요.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를 고려한 다음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립 제외 가능적인 시험에는 참 잘 나와요. 다음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하고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어디입니까? 자, 여기 기업번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수립 제외 가능적이죠. 어디는 기본계획을 수립 생략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수도권이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서울, 또 인천, 그리고 또 둘러싸고 있는 건 뭐예요? 경기도죠? 그래서 경인지역 그러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자, 그러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하래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수도권은 무조건 경기도는 다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죠?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광역시는 인천광역시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대전광역시도 있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시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시군들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인구가 겁나 앞으로 늘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모든 행정정책은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조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예요?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저 밑에 있는 이런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들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올해 시험에는 여기를 20만이라고 나왔어요. 20만은 아니고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단순히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박스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전부예요. 전부. 여기처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대. 그러면 이때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가 수립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광역도시가 수립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군은 당해지역에서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됐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정책 방향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시군은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관할구역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정책 방향이 모두에다 똥 붙여주시고 모두 기본계획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더라.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1번하고 또 결이 달라요. 두 번째는 원래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수립해야 하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에 대해서 수립해야지 구리시 관할을 뭐 포함해서 수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자, 밑에 인접관할구역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에 있는 구리시 관할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경우일까? 또 이런 경우가 상상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게 서울시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구리시다라고 한다면 하는데 서울시의 식수가 어디서 오냐면 구리시에 이게 댐이 있대. 근데 이 댐이 있는데 이 구리시 댐 물이 서울시로 내려와서 여기서 서울시민이 물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에 관련된 내용도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의 식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실제 서울시의 식수원을 해결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접에 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댐에서 이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것은 이 댐이 요 앞에 있으면 일부를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만 끝에 있다면 전부가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포함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이 경우는 기본계획은 하나의 방향만 설정한 건데 인접지역이 포함되면 인접시장 구수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서울시 기본계획이라 하지만 이 구리시 관할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 경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때는 당연한 위치죠. 뭐 해야겠어요? 인접 관할 시장구수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게 이치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접지역이 포함된다고 공동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 시장구수와 사전에 협의해서 인접 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수립권자, 수립 제외지역, 그리고 또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요 규정이 기본계획에서는 제일 잘 틀리는 부분이고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하고 제외지역 이 부분들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밑에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은 외워요? 안 해요? 이번 시험에 기본계획 내용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내용을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머리가 엄청나게 막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계획이다. 그죠? 종합계획이면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 플랜을 정하는 종합계획이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서울시인데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본계획 내용에 다음에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그래서
예, 지역적인 특성, 계획의 방향,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토지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또 뭐 이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죠? 이런 정책 방향이 다 들어가. 그리고 또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에너지 전략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방제 방법 이런 것들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해하시지 암기하지 마세요. 내용은 내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내용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거 지들이 예, 만들어서 내기는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내용 그냥 눈으로 쑥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뭐라고요? 종합계획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뒤로 넘길까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아까 수립권자는 6명이 수립했잖아요. 6명이 수립했죠? 했는데 근데 야 니들 지역에서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해라라는 방향은 누가 제시해 주라고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아까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장이 시장 우수했지만 기준은 국장이 정해졌죠?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광역도시 수립기준도 기본계획 수립기준도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와 수립기준 정하는 사람 헷갈리면 안 돼요. 수립권자는 6명 그리고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맨 위에 5번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는 말 체크했습니까? 체크하셨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기본계획은 일단 요 개념만 체크합니다. 여기에 수립권자, 관계, 수립대상지역, 기준. 그리고 밑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있죠? 그 절차는 1, 2월 달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예, 요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시 기본계획이에요. 서울시 기본계획. 그래서 서울의 공간을 이렇게 나눠놨어. 3개 핵과 옆에 부도심, 그리고 여기 연계 거점 지역.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기본계획. 잘 안 보이죠? 저만 잘 보여요. 자, 그래, 참고만 하세요. 아,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는, 예, 가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34페이지. 아까, 예, 광역도시 있고 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리계획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까 관리 내용 뭐였어요? 지구기사지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죠? 기사지. 요거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좀 세트하자.